옛날 어느 고을에 아름답고 생기발랄한 여인이 한 명 살았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선아라였는데 저작거리에서 말린 꽃잎으로 차를 만들어 파는 여인이었죠. 그녀가 선보이는 차는 맛과 향이 매우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답니다. 그래, 비록 재산도 넉넉하지 않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하지. 그저 남은 인생을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사실 그녀는 양갓집 교수도 아니었고 번듯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죠. 게다가 부모님도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천의 고아로 자라나 마음속에는 깊은 외로움마저 도사리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외롭다고 해서 내가 겪는 외로움을 누가 알아줄 것도 아니고 괜시리 힘든 내색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소소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노력하는 수밖에.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그녀는 태생적으로 낙천적인 성격을 타고났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그녀는 장터에서 내다 팔 꽃잎차를 만들기 위해 작은 꽃밭을 일구며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나름 만족하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살고 있는 고을에 큰 흉년이 닥쳐왔답니다.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온종일 뜨거운 햇볕만 내리쬐었죠. 모든 작물은 시들시들 말라 죽어가기 시작했답니다. 이거 참 큰일이로군. 우리 고을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다 이 모양이라는 소문이 있더구먼. 그것이 사실인 듯 허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찌할꼬. 그나마 나라에서 내려온 구휼미가 있어 몇 달 정도는 버틸만 했지만 조금만 더 가뭄이 계속되면 지금까지 겨우겨우 숨이 붙어 있는 마지막 작물까지 죄다 말라 죽을 지경이었죠. 그녀 역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정말 큰일이야. 앞으로 며칠 안으로 몸과 밭에 물을 대주지 못하면 끔찍한 흉년이 닥쳐올 터인데 이를 어찌한다는 말인가. 그녀는 슬픈 눈빛으로 자신이 애써 가꾼 꽃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답니다. 저 꽃으로 차를 우려내어서 마시면 정말 향기가 좋을 텐데. 미처 피워보지도 못하고 다 말라 죽어가다니 참으로 슬픈 일이로구나. 하지만 지금 꽃차를 망친 것을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죠. 이제 곧 비축해 놓았던 먹을거리가 다 떨어지기 직전이었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시일이 지나면 물 한 방울 남아나지 않겠구나. 우리 모두는 저 꽃밭의 꽃처럼 다들 말라 비틀어져서 세상을 화식하고 말겠지. 그렇게 온 고을이 시들시들 말라가고 있던 어느 날 문 밖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계십니까? 위신지요? 세상을 논의는 떠돌이 중이온데 물이나 한 잔 얻어 마셨으면 하옵니다. 선아가 밖을 내다보니 꾀죄죄한 스님 한 명이 공손하게 합장을 하며 그녀에게 물을 한 잔 청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녀는 집안에 얼마 남지 않은 물을 표주박에 떠서 스님에게 내어주었답니다. 그러자 스님은 시원하게 물을 들이키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온통 말라가는 와중에 마님의 은덕으로 순간이나마 극락을 맛보았사옵니다. 선아는 그저 수줍게 미소 지을 뿐이었죠. 그런데 물을 다 마신 다음에 스님은 선아의 집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나직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구나. 무슨 말씀이신지요? 의아한 말투로 물어보는 선아에게 스님이 조용하게 답하는 것이었죠. 바로 이곳에 열기로 가득 찬 이 세상의 고통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도가 있는데 정작 그 주인공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사오니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사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지 않사옵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선아가 정성껏 가꾸고 있는 꽃밭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것이었죠. 그리고 꽃밭에 피어있는 한 송이 꽃을 부드럽게 매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꽃을 보시옵소서. 그런데 다른 꽃들은 다들 시들시들한데 유독 스님이 매만지고 있는 꽃은 싱싱하게 그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이었죠. 게다가 그 꽃잎에는 물기가 맺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모든 꽃들이 다 시든 줄 알고 있었는데 그리도 싱싱한 꽃이 있었다니. 꽃밭 주인인 저도
이제사 그 꽃을 발견했사옵니다. 스님은 껄껄 웃으며 말했죠. 본디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머리로 떠올리는 것만을 보게 마련이지요. 세상이 이렇듯 큰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으니 싱싱한 꽃을 봐도 시들시들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옵니다. 어떻게 그 꽃만 그토록 싱싱하게 물기를 머금고 있는 것인지요? 사실 이 꽃을 이리도 싱싱하게 만든 것은 바로 마님이시옵니다. 제가 말이옵니까? 요즘 물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거려. 이 꽃은 설매화라 하옵니다. 말 그대로 차가운 눈 속에서 피어나는 매화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눈이라는 것이 실제의 눈이기도 하지만 품고 있는 기운이 눈처럼 차가운 사람이 곁에 있으면 무조건 꽃을 피우는 성질이 있사옵니다. 품고 있는 기운이 눈처럼 차가운 사람이라 하옵시면 스님은 선화의 두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죠. 바로 마님이시옵니다. 마님의 기운은 마치 눈처럼 차갑고 서리처럼 시리지요. 그러한 기운은 보통 사람은 타고나지 못하는 아주 귀한 것이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리도 따뜻한 거려. 어려서부터 열이 많기로 유명했답니다. 몸속 깊은 곳에 차가운 기운을 품고 있으니 그 기운을 달래기 위해 훈훈한 열이 온몸에 감도는 것이옵니다. 한마디로 음과 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할 수 있지요. 만약 마님의 몸이 차가운 기운에만 지배되었다면 마님께서는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진작에 돌아가셨겠지요. 스님의 말을 들은 선화는 흠칫 놀랐죠. 선화가 놀라는 표정을 보고 스님은 귀엽다는 듯이 미소를 머금은 채 말을 이었답니다. 하지만 차가움이 있으면 뜨거움이 있는 법. 마님은 워낙에 건강한 체질이라 곧 그 차가운 기운을 다스릴 열을 내게 된 것이고 그렇게 조화로움을 득하게 된 것이옵니다. 그런데 이 설매화라는 꽃은 사람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그 차가움을 귀신같이 감지하지요. 바로 마님께서 품고 계신 차가움이 이 꽃으로 하여금 물기를 머금게 한 것이지요. 정말 귀한 꽃이로군요. 특히 지금처럼 가뭄이 극심한 때에 저절로 물이 맺히는 꽃이라니. 이 꽃에 맺히는 물이 좀 더 많았다면 모든 이들이 가뭄으로 고통받지 않아도 될 텐데요.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선화의 말에 답했죠. 이 가뭄을 해결할 만한 충분한 물을 만들어낼 방도가 있사옵니다. 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설매화를 이용해서 말이지요. 스님의 말에 선화가 반색을 하며 말했죠. 어서 그 방도를 알려주시어요. 이미 물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요건은 갖춰졌사옵니다. 그 첫째가 마님이시고 두 번째가 이 설매화이지요. 이제 세 번째 요건만 맞아떨어지면 고을에 있는 저수지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물을 확보할 수 있사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마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옵니다. 선화는 귀를 쫑긋 세우며 스님의 말에 집중했죠. 제가 이 고을을 두루 다니면서 보니 특히 음기가 강한 곳이 바로 저수지 위쪽에 있는 계곡이었습니다. 원래 계곡은 음기가 강하기 마련인데 이곳은 특히 강한 음기를 품고 있더군요. 따라서 음기가 자아내는 그 차가움이 실로 상상을 초월하옵니다. 그 계곡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시면 야생설매화가 가득 피어있는 곳을 발견하실 것이옵니다. 오늘 밤 그 야생설매화가 피어있는 곳에 몸을 누이시고 그곳에서 잠을 청하십시오. 그리하면 마님께서 품고 계시는 차가움과 계곡의 음기가 그 설매화군즙과 반응해서 계곡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솟구칠 것이옵니다. 그 계곡물은 곧 넘치고 넘쳐 고을 저수지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이옵니다. 그리되면 이 가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고 곡식들은 다시 잘 자라게 되겠지요. 도저히 믿기지는 않사오만. 그래도 스님 말씀대로 해보겠사옵니다. 그렇게 선화는 스님이 일러준 야생 설매화 군집을 찾아가 그곳에 자리를 깔고 누웠죠. 그래, 그냥 속는 셈 치고 해보자. 고을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이 정도가 대수겠는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녀가 자리에 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계곡에서 물이 콸콸 흘러넘치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밝은 달빛 아래 계곡에서 흘러넘친 물이 고을의 저수지를 가득 메우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죠. 정말 스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해내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그 다음날 고을 사람들은 모두들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죠. 얼마 전까지 비실비실 말라 죽어가던 작물들이 다시 파릇파릇하게 살아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고을 저수지에 다시 물이 차올랐다는 말인가? 정말 하늘이 도와주셨구먼. 그렇게 가뭄은 해갈되었고 곡식들은 알찬 결실을 맺게 되었죠. 물론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굶주림도 닥쳐오지 않았답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꽃이로구나. 앞으로 잘 키워서 언젠가 또 올 수 있는 가뭄에 대비해야겠다. 그렇게 선아가 키우는 꽃들은 맛 좋은 찻잎으로도 인기가 좋았고 가뭄을 이겨내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죠. 오늘 이야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칠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해답을 먼 데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바로 내 곁에서 가까운 곳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꽃밭에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 안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